복순아, 너 왜 그래? 한 마리 개가 파헤친 건 단순한 땅이 아니라 숨겨진 사랑과 잊힌 가족이었습니다. 저는 한지우입니다. 서울 강남에서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35살 수의사예요. 대학에서 수의학을 전공하고 10년 넘게 동물들을 치료해온 경험이 있죠. 제 병원은 그리 크지 않지만 동네에서는 꽤 유명한 편이에요. 특히 어려운 수술도 잘한다고 소문이 나서 멀리서도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1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머니는 췌장암으로 6개월간 투병하시다가 작년 봄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정말 힘든 시간이었죠. 의사인 제가 어머니의 병을 고칠 수 없다는 게 너무 절망적이었습니다. 물론 저는 동물 의사이지만 그래도 의학 지식이 있으니까 어머니 병에 대해서도 많이 알아봤거든요. 봄비가 촉촉이 내리던 그날은 어머니의 일주기였어요. 가족들과 함께 어머니가 잠들어 계신 산소를 찾기로 했습니다. 아버지, 누나 지민, 막내 동생 지훈이와 함께 말이에요. 어머니, 산소는 서울에서 차로 1시간 정도 떨어진 경기도의 한적한 곳에 있었어요. 제 반려견 복순이도 함께 데려갔습니다. 복순이는 3년 전부터 저희 집에서 살고 있는 중형견이에요. 어느 비 오는 날 병원 앞에 버려져 있던 걸 제가 데려왔거든요. 잡종이지만 정말 똑똑하고 온순한 개였어요. 갈색과 흰색이 섞인 털을 가진 정말 예쁜 개죠. 복순이는 평소에 정말 얌전한 성격이었어요. 병원에서도 환자 견들과 잘 어울렸고 아이들도 무서워하지 않을 정도로 순했거든요. 산책할 때도 제 옆에서 차분하게 걸었고 다른 개들과 싸우는 일도 전혀 없었어요. 워낙 성격이 좋아서 저희 가족 모두가 복순이를 정말 사랑했습니다. 어머니도 복순이를 무척 아끼셨어요. 어머니가 병원에 계실 때도 가끔 문병을 갔었는데 복순이는 어머니 침대 옆에서 조용히 지키고 있곤 했거든요. 어머니는 복순이가 내 마음을 아는 것 같다고 자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날 복순이의 행동이 정말 이상했어요.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차를 타고 산소로 향하는 길에서부터 복순이가 뭔가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평소라면 차 안에서 조용히 앉아 있거나 창밖을 구경했을 텐데 그날은 계속 킁킁거리며 불안해하더라고요. 복순아, 왜 그래? 제가 뒷좌석에서 복순이를 쓰다듬으며 물어봤지만 복순이는 진정되지 않았어요. 복순이가 어머니 냄새를 맡는 건 아닐까? 지민 누나가 말했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개들은 후각이 정말 발달했으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산소에 가까워질수록 복순이의 행동은 더욱 이상해졌어요. 마치 뭔가 중요한 걸 감지한 것처럼 보였거든요. 산소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2시쯤이었어요.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어서 공기가 촉촉했죠. 산소 주변에는 여러 무덤들이 있었고 어머니 무덤은 그 중에서도 경치가 좋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복순이가 갑자기 달라졌습니다. 평소라면 제 옆에 조용히 서서 어머니께 인사를 드렸을 텐데 그날은 전혀 달랐어요. 차 문이 열리자마자 복순이가 뛰어내려서 코를 킁킁거리며 주변을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복순아, 이리 와. 제가 불렀지만 복순이는 전혀 듣지 않았어요. 평소 같으면 한 번만 불러도 바로 달려오는 개였는데 그날은 마치 제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처럼 행동했어요. 복순이는 어머니 무덤 주변을 계속 돌면서 땅 냄새를 맡고 있었어요. 마치 뭔가 특별한 냄새를 찾고 있는 것 같았죠. 그 모습이 너무 이상해서 가족들도 모두 복순이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지우야, 복순이가 왜 저래? 아버지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으셨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처음 보는 행동이에요. 저도 당황스러웠어요. 수의사로서 수많은 개들을 봐왔지만 복순이처럼 행동하는 개는 처음 봤거든요. 뭔가 강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누나 지민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복순이가 어머니를 그리워해서 그런 건 아닐까? 개들도 감정이 있잖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복순이의 행동은 단순한 그리움으로 보기에는 너무 집중적이었어요. 특정한 지점에만 관심을 보이고 있었거든요. 그러더니 갑자기 복순이가
어머니 무덤에서 2미터 정도 떨어진 곳의 땅을 파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가볍게 앞발로 긁는 정도였는데 점점 더 격렬해졌습니다. 복순아, 안 돼. 저는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다른 분들의 무덤도 있는 곳인데 복순이가 함부로 땅을 파면 안 되잖아요. 하지만 복순이는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열심히 파기 시작했죠. 앞발로 미친 듯이 땅을 파고 있었는데 차가운 봄 흙이 사방으로 튀었어요. 복순이의 발톱에서는 피까지 배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복순아, 다쳐. 제가 걱정스럽게 외쳤지만 복순이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걱정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지우야, 걔를 좀 말려라. 저러다가 크게 다칠 것 같은데. 막내 지훈이는 무서워하며 제 뒤로 숨었어요. 형, 복순이가 왜 저래? 뭔가 무서운 게 있는 거야? 지훈이의 말에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정말 그곳에 뭔가 있는 건 아닐까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복순이가 단순히 흙장난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거든요. 복순이의 눈빛이 평소와 완전히 달랐어요. 간절함과 절박함, 그리고 뭔가를 찾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느껴졌죠. 복순아, 그만해. 저는 복순이를 붙잡으려 했지만 힘이 장사였어요. 평소 온순하던 복순이가 이렇게 완강할 줄은 몰랐습니다. 마치 생명이 달린 일이라도 되는 양 계속 파고 있었어요. 복순이는 계속해서 같은 자리만 파고 있었어요. 다른 곳은 전혀 관심도 없어 보였죠. 오직 그 한 지점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지민, 누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우야, 복순이가 뭔가 찾는 거 아냐? 저렇게 필사적으로 파는 걸 보니 그냥 장난이 아닌 것 같아.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수의사로서 오랫동안 동물들을 봐왔지만 복순이의 행동은 정말 특별했거든요. 그때 옆에서 성묘를 오신 할아버지 한 분이 저희를 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아, 개들이 저럴 때가 있어요. 뭔가 묻혀있는 걸 감지하는 거죠. 묻혀있는 것이라니. 그 말이 왠지 섬뜩하게 들렸어요. 설마 여기에 다른 무엇인가가 묻혀있다는 건 아니겠죠? 어떤 걸 감지한다는 말씀이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글쎄요. 동물들은 사람보다 감각이 뛰어나니까 뭔가 있는 걸 아는 모양이에요. 할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나니 더욱 불안해졌어요. 정말 그곳에 뭔가 묻혀있는 건 아닐까요? 복순이는 이미 20cm 정도 깊이의 구멍을 파고 있었어요. 발톱에서 피가 나고 있는데도 멈추지 않았죠.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복순아, 그만해. 다친다고. 제가 다가가려 하니 복순이가 으르렁거렸어요. 평생 한 번도 저에게 그런 소리를 낸 적이 없던 복순이었는데 그날은 달랐어요. 마치 방해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결국 저는 복순이를 강제로 끌어안고 떼어냈어요. 복순이는 제 품에서도 계속 그 자리를 향해 몸부림쳤습니다. 마치 거기에 뭔가 있다고 절규하는 것 같았어요. 복순아, 진정해. 진정하라고. 저는 복순이를 달래며 말했지만 복순이는 쉽게 진정되지 않았어요. 복순이를 차 안에 넣어놓고 어머니께 성묘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내내 복순이가 신경 쓰였어요. 차 안에서도 계속 낑낑거리며 그 자리를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성묘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복순이는 계속 뒤를 돌아봤어요. 차창 밖으로 그 자리를 바라보며 낑낑거렸습니다. 가슴이 답답해 보였어요. 복순이가 정말 이상해. 뭔가 있는 게 분명해. 지민 누나가 말했어요. 그러게요. 저런 행동은 처음 봐요. 저도 동의했어요. 집에 도착해서도 복순이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평소라면 집에 오자마자 편안하게 쉬었을 텐데 그날은 계속 불안해하며 집 안을 돌아다녔습니다. 거실을 서성거리다가 현관으로 가서 문을 긁기도 하고 창문 앞에 앉아서 바깥을 바라보기도 했어요. 마치 어디론가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았죠. 복순아, 밥 먹어. 저녁 시간이 되어 평소 좋아하던 사료를 주었지만 복순이는 거의 먹지 않았어요. 냄새만 맡고는 고개를 돌려버렸죠. 좋아하던 간식을 줘도 마찬가지였어요. 평소라면 꼬리를 흔들며 달려와서 받아 먹었을 텐데 그날은 관심도 없어 보였어요. 밤이 되면 상황은 더 심각해졌어요. 복순이가 길게 울부짖기 시작한 거예요. 평소에는 밤에 짖는 일이 거의 없었는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아우. 복순이의 울음소리는 마치 뭔가를 그리워하는 듯 했어요. 아니면 누군가를 부르는 것 같기도 했고요. 복순아, 조용히 해. 이웃에 피해 준다. 제가 타이르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새벽 3시까지 복순이는 계속 울었어요. 결국 저는 잠을 설쳤죠. 복순이가 왜 그러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복순이는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평소 좋아하던 산책도 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대신 집 안에서 계속 어슬렁거리며 불안해했죠. 복순이가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 제가 혼자 중얼거렸어요. 수의사인 저로서는 복순이의 상태가 정상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원인을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었죠. 가장 이상한 건 평소에는 무관심하던 사람들에게까지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점이었어요. 택배 아저씨가 오면 평소에는 관심도 없었는데 그날부터는 계속 짖었습니다. 우유 배달하시는 아주머니가 와도 마찬가지였어요. 평소에는 꼬리를 흔들며 반겼는데 그날부터는 경계하듯 짖었죠. 복순이가 정말 이상해졌어. 지민 누나가 신방을 왔을 때 말했어요. 그러게요. 어제 산소에서부터 계속 저래요. 저도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혹시 복순이가 아픈 건 아닐까 싶어서 간단한 검사를 해봤지만 신체적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체온도 정상이었고 호흡도 규칙적이었죠. 정신적인 스트레스인 것 같아 제가 결론 지었어요. 하지만 무엇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지는 알 수 없었어요. 어머니와 관련된 일인 것 같기는 한데 정확한 원인을 찾을 수 없었죠. 며칠이 지나도 복순이는 여전히 이상했어요. 산책을 나가려고 하면 무덤이 있는 쪽으로만 가려고 했고 밤마다 창문 앞에 앉아서 그쪽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특히 비가 오는 날이면 더욱 심했어요. 마치 그날과 같은 날씨가 되면 뭔가를 더 강하게 느끼는 것 같았죠. 그러던 중 문득 어머니의 간병인이었던 최이나 씨가 생각났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로 연락이 끊어진 상태였는데 혹시 이나 씨가 뭔가 아는 게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어머니는 이나 씨를 정말 아끼셨거든요. 2년 동안 어머니를 성심성의껏 돌봐주신 분이었는데 어머니는 늘 이나가 내 딸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나 씨는 정말 착한 사람이야. 자식들보다 더 잘해줘. 어머니가 자주 하시던 말씀이었죠. 이나 씨는 40대 초반의 여성이었는데 항상 조용하고 차분한 분이셨어요. 어머니를 돌보는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하셨고 어머니도 이나 씨를 무척 신뢰하셨죠. 특히 어머니가 힘들어하실 때는 이나 씨가 옆에서 손을 잡아드리며 위로해드렸어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이나 씨께 정말 감사했거든요. 이나 씨한테 물어봐야겠어. 저는 결심했습니다. 뭔가 단서가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이나 씨 연락처를 찾는 게 쉽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정리하느라 여러 서류가 뒤섞여 있었거든요. 복순이는 제가 어머니 물건들을 뒤지는 동안에도 옆에서 계속 낑낑거렸어요. 마치 빨리 무언가를 해달라고 재촉하는 것 같았죠. 복순아, 조금만 기다려. 이나 씨 연락처 찾는 중이야. 제가 말하면 복순이는 이해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 방을 뒤져보니 정말 많은 물건들이 있었어요. 오래된 사진들, 일기장, 편지들, 어머니의 삶의 흔적들이 가득했죠. 그 중에서 어머니가 늘 사용하시던 작은 수첩을 발견했어요. 거기에 이나 씨 연락처가 적혀 있을 것 같았거든요. 수첩을 펼쳐보니 정말 이나 씨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오래된 연락처라 혹시 바뀌었을까 걱정됐지만 일단 전화를 걸어보기로 했어요. 드디어 전화를 걸 시간이 왔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왠지 중요한 전화가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여보세요. 이나 씨인가요? 저 한지우입니다. 전화를 걸었을 때 이나 씨의 목소리가 많이 침울해져 있었어요. 아, 지우 씨. 안녕하세요. 평소와 다른 톤이었습니다. 뭔가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았어요. 이나 씨. 어머니 이후로 연락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그냥 지내고 있어요. 간단한 대답이었지만 목소리에서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나 씨. 혹시 시간 되시면 만나 뵐 수 있을까요?
어머니와 관련해서 여쭤볼 게 있어서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더니 이나 씨가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언제 만날까요? 이번 주말은 어떠세요? 편하신 곳으로 제가 찾아뵐게요. 그럼 제가 사는 곳으로 오시겠어요? 다른 곳은 좀. 목소리에서 뭔가 꺼려하는 기색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억지로 묻지는 않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소 알려주시면 찾아뵐게요. 약속을 잡고 전화를 끊었는데 왠지 마음이 무거웠어요. 이나 씨 목소리에서 뭔가 슬픈 기운이 느껴졌거든요. 복순이는 제가 전화하는 동안 계속 옆에서 듣고 있었어요. 마치 대화 내용을 이해하는 것 같았죠. 복순아, 이나 씨 만나면 뭔가 알 수 있을 거야. 제가 복순이에게 말하자 복순이는 꼬리를 살짝 흔들었어요. 주말이 되어 이나 씨를 만나러 갈 날이 왔어요. 복순이도 함께 데려가기로 했습니다. 혹시 복순이가 뭔가 반응을 보일지도 모르니까요. 이나 씨는 서울 외곽의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계셨어요. 주소를 찾아가는데 좀 외진 곳이었어요. 낡은 다세대 주택이 늘어선 골목 안쪽에 있었죠. 문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눌렀을 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복순이도 옆에서 킁킁거리며 뭔가를 감지하는 것 같았어요. 복순이도 함께 오셨네요. 이나 씨가 문을 열며 복순이를 보고 씁쓸하게 웃었어요. 복순이는 이나 씨를 보자마자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이나 씨 앞에 가서 앉더니 가만히 올려다봤습니다. 마치 뭔가를 말하고 싶은 것 같았죠. 어서 들어오세요. 이나 씨가 문을 열어주셨어요. 작은 원룸이었지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뭔가 을씨년스러운 분위기였죠. 사람의 온기가 별로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이나 씨는 예전에 뵈었을 때보다 많이 야위셨더라고요. 얼굴도 많이 상기되어 있었고 눈가에는 깊은 그늘이 있었어요. 이나 씨, 그동안 일은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이런저런 일을 하고 있어요. 간병 일을 주로 하고요. 간단한 대답이었어요. 복순이는 이나 씨 옆에 가서 앉더니 계속 이나 씨를 바라봤어요. 평소에는 낯선 사람에게 이렇게 관심을 보이지 않는데 이나 씨에게만은 다른 반응을 보였어요. 이나 씨, 사실 복순이가 요즘 이상해서요. 저는 본론을 꺼냈어요. 어떻게 이상한데요? 어머니, 기일에 산소에 갔는데 복순이가 어머니 무덤 옆을 계속 파려고 하거든요. 평소에는 그런 행동을 전혀 하지 않았는데 이나 씨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뭔가 아는 게 있다는 걸 확신할 수 있었죠. 그래서 혹시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복순이와 관련해서 뭔가 특별한 일이 있었나 해서요. 이나 씨는 한참을 망설이며 손을 비비고 계셨어요. 명백히 뭔가 숨기고 있었어요. 혹시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뭔가 말씀하신 게 있으신가요? 그때 복순이가 갑자기 이나 씨에게 다가가서 앞발을 올렸어요. 마치 말해주세요라고 부탁하는 것 같았죠. 이나 씨는 복순이를 보더니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지우 씨, 죄송합니다. 제가 숨긴 게 있어요. 드디어 진실을 말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제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걸 숨기셨는데요?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부탁하신 게 있었거든요. 이나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무슨 부탁이었는데요? 이나 씨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제 딸, 서유리 이야기예요. 딸이라니. 이나 씨에게 딸이 있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어머니를 돌보시는 동안에도 그런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으셨거든요. 이나 씨에게 딸이 있으셨어요? 네, 있었어요. 과거형으로 말씀하시는 게 심상치 않았어요. 지금은 어디에? 서유리는 이나 씨가 말을 잇지 못하고 울기 시작했어요. 복순이는 이나 씨 옆에 더 가까이 가서 앉았어요. 마치 위로하려는 것 같았죠. 서유리는 5살 때 심장병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이나 씨가 드디어 말했어요. 아,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런 깊은 상처가 있었다니. 저는 미혼모였어요. 서유리 아빠는 임신 사실을 알고 나서 사라져버렸거든요. 혼자서 아이를 키우느라 수술비를 마련할 수 없었어요. 이나 씨의 이야기를 들으니 마음이 아팠어요.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병원에서는 수술을 하면 살 수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수술비가 3천만 원이나 했거든요. 그 돈을 도저히 마련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서유리는 수술을 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어요. 제 품에서 조용히 마지막에 엄마 사랑해라고 말하고 이나 씨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못했어요. 복순이는 이나 씨의 무릎에 턱을 올리고 위로하듯 가만히 있었죠. 어머님이 그 얘기를 들으시고는 많이 우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죠. 세상 어디라도 따님과 함께 있고 싶다면 자신의 곁도 좋다고요. 그래서 서유리의 유골을 어머님 묘 옆에 몰래 묻었어요.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복순이가 그렇게 행동했던 거였군요. 정식, 절차도 없이 그냥 갈 데가 없었거든요. 서유리를 화장한 후에 작은 항아리에 담아서 어머님이 돌아가신 후에 몰래 묻었어요. 어떻게 복순이가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그곳에 작은 아이가 잠들어 있다는 걸 감지했던 거예요. 이나 씨, 왜 미리 말씀 안 하셨어요? 죄송해요. 너무 부끄러웠고 어머님만 아시는 비밀로 간직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혹시 가족분들이 싫어하실까봐 그런 게 아니에요. 다만 미리 말씀해 주셨으면 저는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한편으로는 당황스러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어머니는 늘 남을 먼저 생각하시는 분이셨으니까요. 복순이는 이나 씨 옆에 조용히 앉아서 꼬리를 살랑거렸어요. 마치 이제 말해줘서 고맙다는 표정이었죠. 복순이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제가 물어봤어요. 개들은 정말 신기해요. 사람이 모르는 걸 감지하거든요. 이나 씨가 복순이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그래서 복순이가 계속 불안해했던 거네요. 서유리를 찾고 있었던 거구나. 이나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유리도 개를 정말 좋아했거든요. 살아있을 때 강아지를 키우고 싶어 했는데 형편이 안 돼서 못 키웠어요. 그럼 지금 복순이가 서유리를 위로하고 있는 건가요? 그런 것 같아요. 복순이가 서유리를 찾아준 거죠. 저는 이나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니가 왜 이나 씨를 그렇게 아끼셨는지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죠. 이나 씨, 저희 가족과 상의해 볼게요. 서유리가 제대로 된 곳에서 잠들 수 있도록 말이에요. 정말요? 그럴 필요 없어요. 이미 너무 부담을 드렸는데. 아니에요. 어머니가 원하셨던 일이고 서유리도 우리 가족이라고 생각해요. 이나 씨는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집에 돌아와서 가족들에게 사실을 털어놨어요. 처음에는 모두 놀랐지만 차차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다운 일이네.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미리 말씀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지민 누나가 말했어요. 어머니, 유언장을 다시 한번 봐야겠어. 저는 어머니가 남기신 유언장을 꺼냈어요. 유언장을 다시 읽어보니 이해할 수 있었어요. 어머니는 유언장에 이렇게 적어두셨거든요. 이나와 그 아이가 평안하길 바란다. 그들도 내 가족이었다. 당시에는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이제야 모든 게 이해됐어요. 어머니는 이미 모든 걸 계획하고 계셨던 거였죠. 어머니가 이미 다 아시고 계셨구나. 지훈이가 말했어요. 가족회의 결과 서유리의 유골을 정식으로 어머니 곁에 안치하기로 했어요. 작은 아이가 떠돌지 않고 편안히 쉴 수 있도록 말이에요. 복순이도 그 결정을 듣고는 처음으로 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며칠 만에 밥도 제대로 먹고 꼬리도 흔들었죠. 며칠 후 서유리의 유골을 정식으로 이장하는 날이었어요. 이나 씨도 함께 왔고 복순이도 데려갔습니다. 작은 추모식을 준비했어요. 복순이는 그날 처음으로 편안한 모습을 보였어요. 묘지에 도착해서도 더 이상 땅을 파려고 하지 않았고 조용히 어머니 묘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유라, 이제 할머니 곁에서 편안히 쉬어. 이나 씨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작은 묘석을 세우고 간단한 추모식을 마쳤어요. 서유리를 위한 작은 공간이 만들어졌죠. 복순이는 새로 만들어진 서유리의 작은 묘석 앞에 가서 가만히 앉았어요. 1년 넘게 품어온 무언가를 드디어 내려놓은 듯한 평온한 표정이었죠. 복순아, 이제 마음이 편해졌지? 제가 복순이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복순이는 제게 다가와서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밝은 모습이었어요. 이나 씨는 계속 눈물을 흘리고 계셨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서유리가 이제 외롭지 않을 것 같아요. 이나 씨도 어머니가 소중히 여기셨던 분이에요. 이제 진짜 가족이 된 거죠. 제가 말했어요. 그날 이후 복순이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밤에 우는 일도 없어졌고 밥도 잘 먹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짊어진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어요. 무엇보다 복순이는 이나 씨를 특별히 좋아하게 됐어요. 이나 씨가 올 때마다 꼬리를 흔들며 반겼거든요. 복순이가 저를 정말 좋아하네요. 이나 씨가 신기해하며 말했어요. 서유리 때문인 것 같아요. 복순이가 서유리를 지켜주고 있는 거겠죠. 이나 씨는 복순이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서유라, 복순이가 내 친구가 되어줄 거야. 복순이는 꼬리를 한 번 흔들더니 이나 씨를 올려다봤어요. 마치, 네, 제가 잘 지켜드릴게요 라고 대답하는 것 같았죠. 그때부터 저는 확신했어요. 복순이와 이나 씨, 그리고 서유리가 하나의 가족이 되었다는 걸 말이에요. 며칠 후 저는 이나 씨에게 제안을 했어요. 이나 씨, 저희 동네 근처로 이사 오시는 게 어때요? 서유리도 가까이에서 돌볼 수 있고 복순이도 자주 볼 수 있잖아요. 이나 씨는 깜짝 놀란 표정이었어요. 그럴 수 있을까요? 하지만 경제적으로 괜찮아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어머니도 그걸 원하셨을 거예요. 실제로 어머니는 생전에 이나 씨가 혼자 사는 걸 많이 걱정하셨거든요. 이나가 너무 외로워 보여서 마음이 아프다고 자주 말씀하셨어요. 이나 씨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유리도 가까이 있을 수 있고 집을 구하는 과정에서 저희 가족이 모두 도왔어요. 지민 누나는 인테리어를 도와주셨고 지훈이는 이사를 도왔죠. 몇 달 후 이나 씨는 저희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작은 집으로 이사 왔어요. 복순이도 이사 첫날부터 이나 씨 집을 자주 찾아갔습니다. 복순이가 여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나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서유리 냄새가 나나 봐요. 저도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리고 제가 또 다른 제안을 했죠. 이나 씨, 복순이와 함께 지내보실래요? 복순이도 이나 씨를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서요. 실제로 복순이는 이나 씨를 볼 때마다 반가워했거든요.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만난 것처럼요. 이나 씨는 놀란 표정이었어요. 정말 괜찮을까요? 복순이는 지우 씨 개인데. 괜찮아요. 복순이도 원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나 씨도 혼자 계시는 것보다 복순이와 함께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복순이는 마치 대화를 이해한 것처럼 이나 씨에게 조용히 다가가서 꼬리를 흔들었어요. 네, 좋아요 라고 대답하는 것 같았죠. 그럼 정말로 함께 살아도 될까요? 이나 씨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물론이에요. 복순이도 새로운 가족이 생겨서 좋아할 거예요. 그렇게 복순이는 이나 씨와 함께 살게 됐어요. 저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들러서 복순이를 보러 갔는데 복순이가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이나 씨도 복순이 덕분에 많이 밝아지셨어요. 복순이가 있으니까 외롭지 않아요. 마치 서유리가 보내준 선물 같아요. 서유리가 복순이를 통해서 이나 씨를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했어요. 실제로 이나 씨는 복순이와 함께 지내면서 많이 변하셨어요. 웃음도 많아지셨고 건강도 좋아지신 것 같았죠. 복순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나 씨와 함께 살면서 더욱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나 씨가 힘들어할 때면 옆에 가서 위로해주곤 했어요. 복순이가 정말 영리해요. 제가 슬플 때를 아는 것 같아요. 이나 씨가 말했어요. 어느 날 이나 씨와 함께 서유리 무덤을 찾았을 때였어요. 복순이는 서유리 무덤 앞에 앉아서 가만히 있더라고요. 서유라, 복순이가 엄마를 지켜주고 있어. 내가 걱정하지 않아도 돼. 이나 씨가 무덤 앞에서 말했어요. 복순이는 꼬리를 한 번 흔들더니 이나 씨를 올려다봤어요. 마치, 네, 제가 잘 지켜드릴게요 라고 대답하는 것 같았죠. 그때부터 저는 확신했어요. 복순이와 이나 씨, 그리고 서유리가 하나의 가족이 되었다는 걸 말이에요. 계절이 바뀌고 1년이 흘렀습니다. 어머니의 이주기가 다가왔어요. 그날도 저희 가족과 이나 씨, 그리고 복순이가 함께 산소를 찾았습니다. 복순이는 묘 주위를 천천히 한 바퀴 돌더니 어머니, 묘 앞에 조용히 앉았어요. 더 이상 땅을 파려고 하지도 않았고
불안해하지도 않았습니다. 엄마, 복순이가 잘 지키고 있어요. 제가 어머니 묘 앞에서 말했어요. 서유리도 편안히 쉬고 있고요. 이나 씨도 복순이와 함께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우리 이제 정말 가족이에요. 이나 씨도, 서유리도, 복순이도 모두 저희 가족이니까요. 그 순간 바람이 불어왔어요. 들꽃들이 살랑거리고 나무잎들이 바스락거렸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잘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복순이는 이나 씨 옆에 가서 앉았어요. 이나 씨가 복순이의 머리를 쓰다듬자 복순이는 기분 좋게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어머님, 감사해요. 복순이 덕분에 서유리를 제대로 보내드릴 수 있었어요. 이나 씨가 묘 앞에서 인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저도 새로운 가족을 얻었어요. 복순이와 지우 씨 가족 덕분에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어머니는 정말 대단한 분이셨다고. 돌아가신 후에도 이렇게 사람들을 이어주시다니. 복순이 덕분에 저희는 새로운 가족을 얻었어요. 이나 씨는 이제 명절 때마다 저희와 함께 보내시고, 복순이는 이나 씨와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가끔 복순이를 보러 갈 때면 생각해요. 동물들은 정말 신비로운 존재라고. 인간이 모르는 것들을 감지하고, 때로는 우리보다 더 깊은 사랑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특히 복순이가 서유리를 찾아준 그날을 생각하면 놀라워요. 어떻게 그 작은 몸뚱이에서 그런 감각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복순이가 천사 같아요. 이나 씨가 자주 하시는 말이에요. 정말 그래요. 복순이 덕분에 서유리도 편안해졌고, 이나 씨도 행복해지셨잖아요. 이나 씨는 이제 간병인 일도 그만두시고 저희 동물병원에서 일하고 계세요. 동물들을 정말 잘 돌보시거든요. 동물들이 저를 좋아해요. 아마 서유리가 도와주는 것 같아요. 이나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복순이도 병원에 가끔 놀러 와요. 다른 동물들과도 잘 어울리고, 특히 아픈 동물들 옆에 가서 위로해주곤 합니다. 복순이가 치료견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했어요. 실제로 복순이가 있으면 아픈 동물들이 더 빨리 회복되는 것 같았거든요. 어느 날 복순이와 산책을 하다가 어머니 묘지 쪽으로 갔을 때였어요. 복순이는 여전히 조용히 묘 앞에 앉아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복순아, 내가 찾아준 거야. 서유리를 찾아준 거라고. 제가 복순이에게 말하면 복순이는 제게 다가와서 손을 핥아줘요. 마치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야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복순이는 정말 특별한 개예요. 단순히 반려동물을 넘어서 진짜 가족이 된 거죠. 그리고 저희에게 새로운 가족까지 선물해준 고마운 존재예요. 이나 씨는 복순이와 함께 지내면서 많이 변하셨어요. 예전처럼 슬픔에만 잠겨 있지 않고 앞을 보고 살아가시게 됐죠. 서유리가 떠난 후에는 살아갈 이유를 찾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복순이와 지우 씨 가족을 만나면서 다시 희망을 갖게 됐어요. 이나 씨가 말했어요. 서유리도 하늘에서 기뻐하고 있을 거예요. 엄마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요. 어머니의 3주기가 다가오고 있어요. 올해도 저희 가족과 이나 씨, 그리고 복순이가 함께 갈 예정입니다. 이제는 정말 하나의 가족이 된 저희 모두가 말이에요. 복순이는 여전히 이나 씨와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확신해요. 어머니가 하늘에서 저희를 지켜보시며 흐뭇해하고 계실 거라고요. 엄마, 복순이 덕분에 정말 아름다운 가족이 됐어요. 고마워요. 마음속으로 어머니께 인사드립니다. 복순이가 파헤친 건 땅이 아니라 사랑이었어요. 숨겨진 사랑을, 잊혀진 아이를, 그리고 새로운 가족을 찾아낸 거였죠. 이제 저는 수의사로서 더욱 동물들을 소중히 여기게 됐어요. 복순이가 보여준 것처럼 동물들은 때로 인간보다 더 깊은 사랑을 알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가족의 의미도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진짜 가족은 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이어지는 거라는 걸 말이에요. 이나 씨와 서유리, 그리고 복순이, 이들 모두 저희 가족이에요.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이어준 소중한 인연들이죠. 어느 날 이나 씨가 말씀하셨어요. 지우 씨, 제가 어머님께 정말 감사해요. 서유리를 받아주신 것도 고맙고, 저에게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주신 것도 고마워요. 어머니도 기뻐하실 거예요. 이나 씨가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보시면요. 복순이는 우리 대화를 듣고 있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이나 씨와 저 사이에 앉았어요. 마치 우리 모두 가족이야 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그 모습을 보니 웃음이 났어요. 복순이는 정말 저희 가족의 중심이 되어 있었거든요. 복순아, 정말 고마워. 내 덕분에 우리 모두 행복해졌어. 제가 복순이를 껴안으며 말했어요. 복순이는 꼬리를 흔들며 제 얼굴을 핥았어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혀의 감촉이 정말 좋았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어도 저희 가족의 일상은 계속될 거예요. 복순이와 이나 씨가 함께하는 따뜻한 일상이 말이에요. 가끔 복순이를 보면서 생각해요. 과연 복순이가 그날 서유리의 존재를 정말로 느꼈던 걸까요? 아니면 단순한 우연이었을까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중요하지 않아요. 복순이 덕분에 서유리는 제대로 된 곳에서 쉴 수 있게 됐고, 이나 씨는 새로운 가족을 얻었으니까요. 그리고 저희도 소중한 인연을 만날 수 있었고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이제 3년이 다 되어가요. 처음에는 정말 슬펐지만 이제는 어머니가 남겨주신 사랑의 의미를 조금씩 이해하게 됐어요. 어머니는 단순히 저희만 사랑하신 게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까지 품으셨던 거예요. 이나 씨와 서유리처럼요. 엄마의 사랑이 이렇게 넓었구나. 저는 이제야 깨달았어요. 복순이는 그런 어머니의 사랑을 실현시켜준 특별한 존재예요. 어머니가 보내주신 천사 같은 개말이에요. 요즘 복순이는 이나 씨와 함께 동네 산책을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과 인사를 나눠요. 특히 아이들이 복순이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복순이가 동네 마스코트가 됐어요. 이나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러게요. 복순이는 어디를 가도 인기 만점이에요. 실제로 복순이는 정말 사교적인 개가 됐어요. 예전에는 조금 내성적이었는데 이나 씨와 함께 지내면서 훨씬 활발해졌죠. 서유리가 복순이에게 용기를 준 것 같아요. 이나 씨가 말했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서유리도 개를 좋아했다고 하셨으니까. 어느 날 복순이가 동네에서 길을 잃은 아이를 집까지 데려다 준 일이 있었어요. 아이가 울고 있는 걸 보고 복순이가 먼저 다가갔다고 해요. 복순이가 정말 착한 개예요. 그 아이 어머니가 감사 인사를 하러 오셨을 때 말했어요. 복순이는 원래 그런 개예요.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잘 알아봐요. 이나 씨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뿌듯했어요. 복순이가 정말 많이 성장했구나 싶었거든요. 이제 복순이는 단순한 반려견을 넘어서 동네의 든든한 친구가 됐어요. 사람들도 복순이를 보면 반갑게 인사해 주시고, 아이들은 복순이와 놀기를 좋아해요. 복순이 덕분에 저도 동네 사람들과 친해졌어요. 이나 씨가 말했어요. 예전에는 혼자 지내시던 이나 씨였는데 복순이와 함께 지내면서 사교성도 늘어나신 것 같아요. 동물병원에서도 복순이는 인기 만점이에요. 다른 동물들이 복순이를 보면 안심하는 것 같거든요. 복순이가 있으면 치료받는 동물들이 덜 무서워해요. 병원 직원들이 말해요. 복순이가 동물들에게 괜찮다고 말해주는 것 같아요. 제가 대답하죠. 실제로 복순이는 아픈 동물들 옆에 가서 조용히 있어줘요. 마치 위로해주는 것처럼요. 한 번은 수술받은 고양이가 복순이 옆에서 빨리 회복된 적이 있어요. 의학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분명히 복순이의 영향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동물들도 서로를 위로할 줄 아는구나. 그때 새삼 깨달았어요. 복순이를 보면서 동물의 세계에 대해 많이 배우게 됐어요. 그들도 우리처럼 감정이 있고 사랑할 줄 알고 위로할 줄 안다는 걸 말이에요. 올해 어머니 3주기 때는 특별한 계획이 있어요. 서유리를 위한 작은 동산을 만들기로 했거든요. 서유리가 좋아했을 만한 꽃들을 심어볼까요? 이나 씨가 제안했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복순이도 좋아할 것 같아요. 실제로 복순이는 꽃을 좋아해요. 산책할 때 꽃밭 앞에서 자주 멈춰 서거든요. 복순이가 꽃 냄새를 맡는 모습이 정말 예뻐요. 이나 씨가 말했어요. 서유리도 꽃을 좋아했나요? 네. 특히 코스모스를 좋아했어요. 가을에 코스모스 보러 가자고 자주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서유리 무덤 주변에 코스모스를 심기로 했어요. 복순이도 그 과정을 지켜보며 꼬리를 흔들었죠. 서유라, 내가 좋아하는 코스모스야. 이나 씨가 꽃을 심으며 말했어요. 복순이는 옆에서 조용히 앉아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마치 모든 걸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았죠. 꽃을 다 심고 나니 정말 예쁜 동산이 됐어요. 어머니, 무덤과 서율이 무덤 주변이 꽃으로 가득했죠. 이제 정말 아름다운 곳이 됐네요.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어머니도 서율이도 기뻐하실 것 같아요. 지민 누나가 말했어요. 복순이는 꽃밭 사이를 조심스럽게 걸어 다녔어요. 꽃을 밟지 않으려고 조심하는 모습이 너무 예뻤죠. 그날 저녁, 모든 가족이 함께 식사를 했어요. 저희 가족과 이나 씨, 그리고 복순이까지요. 정말 큰 가족이 됐네요. 지훈이가 말했어요. 그러게요. 복순이 덕분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게 됐어요. 저도 감개무량했어요. 이나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서유리가 떠난 후에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 다시 가족과 함께 식사할 수 있을 줄이야. 이제 우리 모두 가족이에요. 아버지가 따뜻하게 말씀하셨어요. 복순이는 식탁 아래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가끔 이나 씨 손을 핥아주기도 하고 제 다리에 기대기도 했죠. 복순이가 정말 행복해 보여요. 지민 누나가 말했어요. 복순이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행복해졌어요. 제가 대답했어요. 정말 그랬어요. 복순이가 서유리를 찾아준 그날부터 우리 모든 사람의 삶이 변했거든요. 시간이 흘러 복순이가 저희 집에 온 지 5년이 되었어요. 그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죠. 복순이는 이제 동네에서 가장 유명한 개가 됐어요. 사람들이 복순이를 보면 아, 그 착한 개라고 말해요. 복순이가 우리 동네 명물이 됐어요. 이나 씨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실제로 복순이는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해냈어요. 길 잃은 아이를 찾아주기도 하고 위험한 상황에서 사람들에게 알려주기도 했거든요. 한 번은 독거노인 할머니가 쓰러져 계실 때 복순이가 먼저 발견하고 사람들을 불러왔어요. 복순이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 할머니가 고마워하셨어요. 복순이는 정말 특별한 개예요. 제가 말했어요. 이런 일들이 쌓이면서 복순이는 동네 사람들의 사랑을 받게 됐어요. 아이들은 물론이고 어른들도 복순이를 좋아하세요. 복순이 덕분에 우리 동네가 더 따뜻해진 것 같아요. 동네 이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복순이가 있으면서 사람들이 서로를 더 배려하게 된 것 같거든요. 병원에서도 복순이의 역할은 계속 커지고 있어요. 이제는 정식으로 치료견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복순이가 있으면 아픈 동물들이 정말 빨리 나아요. 병원 간호사가 말해요. 복순이의 치유 능력은 정말 신기해요. 저도 감탄할 때가 많아요. 과학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분명히 복순이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한 번은 수술 후 회복이 더딘 강아지가 있었는데 복순이가 옆에 있어주니까 하루 만에 많이 좋아진 적이 있어요. 복순이가 마법을 부린 게 아닐까요? 그 강아지, 주인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했어요. 정말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웃으며 대답했어요. 복순이를 보면서 동물의 신비로운 능력에 대해 많이 생각하게 돼요. 그들은 분명히 우리가 모르는 뭔가를 알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나 씨도 복순이와 함께 지내면서 많이 변하셨어요. 이제는 동물병원에서 없어서는 안 될 분이 되셨죠. 이나 씨만큼 동물들을 잘 돌보는 분은 처음 봐요. 다른 직원들이 말해요. 서유리가 도와주는 것 같아요. 이나 씨가 겸손하게 말했어요. 실제로 이나 씨는 동물들과 특별한 교감을 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 아픈 동물들을 돌볼 때는 정말 세심하시거든요. 어머니를 돌봐드렸던 경험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이나 씨가 말했어요. 그런 이나 씨를 보면서 저는 어머니의 선택이 정말 옳았다고 생각해요. 어머니는 이나 씨가 어떤 분인지 정확히 아셨던 거예요. 복순이와 이나 씨, 그리고 저희 가족, 이제 정말 하나가 된 것 같아요. 매주 일요일마다 우리는 함께 어머니와 서유리 무덤을 찾아가요. 복순이도 그 시간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일요일 아침이 되면 복순이가 먼저 준비를 하거든요. 마치 갈 시간이야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복순이가 시계를 보는 것 같아요. 이나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무덤에 가면 복순이는 항상 같은 자리에 앉아요. 어머니 무덤과 서유리 무덤을 모두 볼 수 있는 곳이죠. 그리고 우리가 성묘를 마칠 때까지 조용히 기다려요. 정말 점잖은 개예요. 복순이가 모든 걸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복순이는 특별한 개니까요. 저도 동의해요. 복순이 덕분에 우리 가족의 일요일은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 됐어요. 어머니와 서유리를 기억하고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는 시간이죠. 이제 복순이가 없는 우리 가족은 상상할 수 없어요. 복순이는 정말 우리 가족의 중심이 됐거든요. 복순아, 내가 우리 가족을 만들어준 거야. 가끔 복순이에게 말해요. 복순이는 꼬리를 흔들며 제 얼굴을 핥아줘요. 따뜻한 사랑이 느껴져요. 앞으로도 복순이와 함께 많은 추억을 만들어갈 거예요. 이나 씨와 함께, 그리고 하늘의 어머니와 서유리를 기억하면서요. 복순이가 파헤친 건 단순한 땅이 아니었어요. 숨겨진 사랑과 잊혀진 존재, 그리고 새로운 가족의 인연을 찾아낸 거였죠.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도 기억해주세요. 때로는 우리 곁의 동물들이 가장 소중한 것들을 가르쳐준다는 걸 말이에요. 사랑과 가족의 진짜 의미를 복순이가 보여준 것처럼요. 복순이, 정말 고마워. 내 덕분에 우리 모두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었어.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 어디서 들으셨는지 이름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을 가지며 인사드리러 가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